식 겁나 길면서 질문 안 하죠? 갑니다. k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대.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와 2k인 두 정사각형. 이거 범위 왜 나왔을까? 얘들아, 이 길이가 몇이지? 이거 몇이야? 루트 2요. 이 길이 몇이니? 1이요. 1이지. 이 길이 몇이야? 루트 루트 2. 2야? 네. 이 상황보단 커달라는 거지. 네. 왔니? 그러니까 길이가 2k잖아. 2k는 루트 2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다잖아. 네. 이게 한 변의 길이라고 하면 여기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너보다 커서 이 뾰족이가 있어 달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가서 여기서 길이가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봐. 여기 길이가 몇이야 지금? 루트 2인가? 그럼 이게 몇이야? 2루트 2가 되니? 이거 이렇게 같잖아. 그러니까 2루트 2보다 작다는 건 이 뾰족이가 없어지기 전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슴도치 모양을 유지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이 식은. 카메라 잘 보세요. 자, AKJ의 넓이가 EJI 넓이가 몇 배냐가 나오면 뭐야?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넓이비를 구하라는 거지. 넓이비. 삼각형 EJI분의 삼각형 AKJ가 몇이다? 2분의 3이다 이 얘기야. 갑니다. 근데 EJI 보세요.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AKJ 직각 이등변 삼각형, 즉 두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입니다. 그러면 닮은 비를 묻고 있는 거죠. 닮은 비. 그러면 너 대 너 또는 너 대 너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됐죠? 네. 근데 이 길이가 몇입니까? 1. 1입니다. 1. 그리고 잘 봐, 잘 봐. 얘를 x라고 잡으면 얘는 x 루트 2가 되죠. 네. 그에 반해 얘를 x로 잡으면 얘가 몇이 됩니까? 루트 2분의 x가 되죠. 네. 어디를 미지수로 잡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위, 아래? 위를 잡아야 루트 2가 분모로 들어가는 짜증나는 경우를 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지수를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식이 얼마나 간단해지느냐가 달라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얘가 만약에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변의 길이가 몇이죠? 1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 되죠? 1 x가 됩니다. 그러면 잘 봐. 요 길이가 몇이 됩니까?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또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사실 이 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이 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의 비와 같아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저는요. 이 길이가 몇이라고? 1이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x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이라고요? 1-x라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가 몇이 됩니까? 1-x 루트 2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너분의 너가 뭐가 되죠? 너 대 너가 닮은 비가 되죠. 맞니? 그럼 너의 제곱 대 너의 제곱이 넓이 비가 되지. 따라서 2 곱하기 1-x의 제곱분의 x제곱이 2분의 3이다라고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ADHD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어째요? 이 없어지죠? 네. 그럼 이렇게 곱할게요. 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x제곱이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0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k가 뭐죠 지금? 저 이 길이가 k 아닌가요? 이 길이가 k예요. 그럼 얘랑 여기는 루트 2분의 x인가요? 얘랑 얘를 더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루트 2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루트 2를 더하면 너가 k입니다. 그럼 이 친구 2분의 루트 2죠. 네.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x 플러스 루트 2가 궁금한 거죠. 네. 이거 뭐 해달래요? 방금의 근해 공식을 써달래요. 2분의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요? 형태 보세요. 그죠? 안 예쁜 게 당연하다. 2분의 3 틀마 루트 9 마이너스 6 3 더맨더머해. 이거 되죠? 네. 누굴 써달라는 거야? 둘 중에. 마이너스가 아닌 거. 둘다 아니네. 이거 보여? 네. x는 0과 1 사이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써달라. 왜? 마이너스 써달라 이거예요. 대입하면 끝나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래 쓰자 그냥 에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4분의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따라서 4분의 루트 2 플러스 6. 루트 6 4분의 1 4분의 1이야? 네. 더하면 2분의 1이야? 네. 100 곱하면 50 다음 15 무슨 비 황금비 문제야 외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몇이에요? 108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세 각이 같아요. 이 하나의 각의 크기가 몇입니까? 36도죠. 뭐가 떠올라? 혹시 떠오르면 좋을 텐데 아 맞아요. 36도면 여기가 72도가 돼서 이렇게 때리면 36. 이렇게 같아지던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모르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36도. 36도 이등변이죠? 다음 여기도 36도 아닌가요? 이렇게도 이등변이죠? 그래서 이 작은 친구와 이 큰 친구가 닮음이에요. 맞지? 맞다고 해. 뭘 찍은 거야? 셀카 찍었어? 브이로그에 요즘? 아닌데요. 자 여기가 1이면 여기가 x라면 네. 아 여기 x 쓰기 싫은데 뭐라고? 와 있어요. 아. 자 문제 따라갈게.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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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와 P는
B 대 P는 P 대 BI? I요? 이거 D죠? 아, 죄송합니다.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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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 BD요? BD가 아닌데 이거? E 아니에요? BD와 B는 길이가 같아요. 뭐야? P 아니에요? BP야? 네. 그런 거 같네. 그러면 여기를 그냥 A라고 잡아줄게. 그럼 B는 X, PE는 X-A, X-A, BP, A.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같다는 거죠. 네. 그럼 AX는 X-A의 제곱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A제곱은 0이 됩니다. A가 몇이죠? 2분의 얘들아, 처음부터 설명하려니까 너무 싫으네. 와, 너무 못 그렸다. 원재형보다 잘 그려야 되는데. 형 아니지? 이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참, 여기 1이야. X야. 이럴 거면 왜 그린 거야? 씨. 일로 갔네. 여기 36도, 36도, 36도 맞죠? 네. 여기 몇 도예요? 7, 72도. 여기 몇 도죠? 70. 72도. 즉 얘들이 같죠?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몇이었어? 1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지. 네. 근데 얘랑 합동 아니야? 네. 여기도 1이지. 그럼 여긴 몇이 돼? X-1이 돼. 맞지? 그러면 1대 저 그대로 따라갈게. BX PE 1은 1대 BP X-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면 같아. 그래서 X 곱하기 X-1이 1이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도 쓰여요. X로 나눠보세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몇이 됩니까? 1. 1이 됩니다. 다음 X는 몇이 나와요? 2분의 1 풀마 루트 5y. 5. 근데 길이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죠.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황금비라 불러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외우세요. 자, 이 친구 봅시다. 얘는 이걸 쓰라는 거죠, 지금. 갑니다. 차수 다운이에요, 차수 다운. x제곱 마이너스 x가 몇이에요? 1. 1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묶어서 쓰라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뭐야? X. x 6제곱이지. 얘는 x 4제곱이지. 얘는 x 제곱이고 얘는 1이죠. 왜 x제곱 마이너스 x가 1 취급되잖아. 이렇게 바뀐다고 얘들아. 그러면 x의 6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이해했지? 그러면 x 제곱이 뭐였어? x 플러스 1이었잖아. 그걸 그대로 대입해요.
그럼 x 플러스 1에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돼.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있긴 한데 언급은 안 할게요. 따로. 이 정도는 그냥 귀납적으로 천천히 해주세요. 더하면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죠. 그럼 또 내려갈 수 있죠. 쭉쭉쭉쭉 차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럼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그냥 뭐 해도 돼? 얘들아, 얘가 몇이야? 0이잖아. 뭐 해도 돼? 나눠버려 그냥. 그냥 이거 귀찮아. 그럼 그냥 얘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몇 차 이하니? 1차 이하겠지. 그럼 이 식이 얘랑 같아지지. 왜? 얘가 0이니까. BQ가 사라져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춰도 되고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끝까지 저도 계산해 볼게요.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돼요. 얘는 4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6x 플러스 5. 여기 x제곱 또 보이지?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 플러스 x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6x 플러스 5. 1, 2, 6, 12 1, 4, 5, 10. 여기다 x에 이것만 대입해서 끝내달라는 거야. 1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10. 이거 두 개 곱하면 6 플러스 6 루트 5 플러스 10. 따라서 16 플러스 6 루트 5가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마지막에 계산 팁인데 얘들아. x가 결국에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잖아. 잘 봐. 이 x에 12를 곱하지 결국에는. 근데 우리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p 플러스 q를 구하고 싶잖아. 잘 봐. 얘는 p 부분에 2분의 1이 더해지면서 q 부분에 2분의 1이 더해지죠. 그럼 얘를 계산할 때는 얘를 몇으로 봐도 돼? 1처럼 취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답이 몇이에요? 22라는 거야. 22.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언젠 쓰면 안 돼. x에 거듭 제곱이 들려 있으면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 루트 5가 제곱이 되면서 5로 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일 때만 사용 가능한 스킬이에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2분의 3-3 루트 7이래요. 이렇게. 그래 놓고 p 플러스 q 루트 7에서 p 플러스 q를 구하래. 그럼 얘는 뭐 취급해도 돼? 0 취급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p에 2분의 3이 더해지면서 q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더해지니까 결국에 쟤한테 영향을 못 준다는 거지. 따라서 얘의 답은 상수항이 등장하겠죠. 1차항의 개수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 넘어갑니다. 지민아 학원 끝나고 바로 온 거야? 학원 끝나고 나눠가지고 바꾸고 16. 저 너무 배고픈데? 어느 날 오후 2시에 A는 도서관을 출발하여 학교로 가고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에 그냥 같이 출발하면 안 돼? 이렇게 했대. A와 B가 각각 학교와 도서관을 향하러 가는 도중에 마주친 뒤 아이고야 수치심 좀 줄게. 거속식 다 알죠? 네. 갑니다. 뭐야 문자 지정해줬어. 와 친절도 해라. 분속 A 너는 B.
그럼 여러분 지금 모르는 게 A와 B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를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럼 그 시간을 뭐랄까? X라고 잡을게요. 여기라고 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딱 만났어. 이때까지 걸린 게 몇 분? X분이라고 가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X분 동안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을까? AX만큼 이동했겠지.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을까? 이렇게 돼야지. 얘가 20분 덜 움직였잖아. 그죠? 얘는 A가 움직인 시간이에요. 만날 때까지. until 써도 돼? 그 정도는 알아요. 만날 때까지. 그러면 AX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20이 도서관과 학교 사이의 거리죠.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이걸 이동하는데 얼만큼 걸렸대? 이쪽 거리를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얼마나 걸렸냐? 얼마나 걸렸냐? A분의 B 곱하기 X 마이너스 20. 수치 힘들어? 얼마나 걸렸냐?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며칠에? 20이래. 다음 B가 여길 이동하는 거. B분의 AX죠. 너가 15분 걸렸다 이거죠. 얘는 자, 봐봐. 문자가 몇 개니? 3개지. 식이 몇 개니? 2개야. 그러면 식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뭘 묻고 있어? B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거 2개 연립해야 되는 거잖아.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B 곱하기 X 마이너스 20은 20A고 AX는 15B래. 대입해요. 어떻게 대입할까? X를 없앨까요? 네. A분의 15B를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요. B 곱하기 A분의 15B 마이너스 20은 20A다. 양변에 A를 곱할까요? 그러면 얘는 15B제곱. 사실 마이너스 20 AB는 20 A제곱이죠. 자, 뭘로 나눌까요? 뭘로 나눌까요? A제곱으로 나눠요. 이렇게 되죠. 치환할게요. 15 t제곱 마이너스 20 t 마이너스 20은 0. 5로 나눕니다.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는 0. t는 방금 3분의 2 풀마 루트 4 플러스 12 16 4인가요? 인수분해가 됐었네요. 둘 중에 뭐죠? 플러스죠. 그렇죠? 2네요. 2. 돌아 풀었어요. 좀. 에? 누구? 왜? 모르겠어 그냥? 개수가 허수가 등장해버렸네.
1번. 판별식 써볼게. 네. 4분의 D 쓸게요. 25. 5i의 제곱 플러스 k죠. 네. k 마이너스 25. 25래. 근데 지금 개수가 실수가 아니잖아. 네. 판별식을 사용할 땐 항상 뭘 확인하랬어?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하랬어. 그럼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1번이야. k가 25래. 두근이 어때? 같은 건 알 수 있는 거잖아. 근해 공식을 생각해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근데 얘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두근은 같은 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렸어. 다음 2번. k가 0보다 작으면 두근은 순허순이라고 묻고 있네. 맞아? 근해 공식을 쓸게요 그냥. 네. 2분의 마이너스 이거 방금 써도 되지? 네. 마이너스 5i분의 풀마 루트 요거죠 요거. 네. k 마이너스 25. 두근 순허수 맞나요? 0이 등장할 수도 있죠. 그죠? 얘가 몇이면? 마이너스 5가 되면 0이 될 수도 있어. 2번이 틀렸죠. 3번. k가 실수이면 적어도 하나는 허근이다. 맞나요? 이번이 맞다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찾고 있는 거 답이 아니었어? 5번이에요. 예? 옳지 않아서. 2번이 k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죠? 맞네요. 죄송합니다. 범위를 못 맞네요. 죄송합니다. 3번. k가 실수이면 적어도 하는 허근. 맞죠? 왜요?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0이라는 실수가 나올 수는 있어. 네. 근데 그걸 제외하면 두근은 순허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허근이다 이 얘기야. 무조건 하나는 허근이 나오더라. 다음 4번. 두 실근을 갖는 복소수 k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두 개가 다 허근이 실근이 되라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가능해? 그냥 불가능함. 봐봐, 들어봐. k가 복소수지. 마이너스 25를 해도 복소수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떤 형태야? 루트 안에 어떠한 복소수가 있는 형태야. 얘를 마이너스 5i에서 더했다 뺐잖아. 잘 들어봐. 얘는 루트를 때려도 결국엔 어떠한 복소수 아니니? 복소수가 아닌 경우는 뭐야? 뭔 개소리야. 모든 수는 복소수 안에 들어있어. 무조건 복소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p 플러스 qi라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다가 얘를 마이너스 5i에다가 더했다 뺐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허수 부분이 0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얘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면 뺐을 땐 0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맞아? 네.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어. 5번. k가 복소수이면 두근은 모두 실근이다. 5번이 답이죠. k가 몇이면? k가 몇이면? 20이면 0이라는 근을 갖게 된다. 이 얘기지. 네. 39. 실수 K에 대하여 실수 K. K가 실수면 모든 개수가 실수지. 그럼 두 가지가 떠올라야지.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두 번째, 허근을 갖는다면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거 떠올려야죠. 기억. K가 마이너스 1이면 판별식 쓰고 싶대요.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k 플러스 미안해요. 4k 플러스 4죠. 네. 얘들아 2차 부등식 배웠니? 네. 아직 안 배웠잖아. 맞아요. 뒷단원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떠한 문자를 주고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얘는 1차밖에 못 나와요. 여기 2차 나오면 중간고사 범위를 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차만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포인트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중근? 맞습니다. 디귿만 하면 되죠? 네. 뭐야? 절대값의 B가 2대 1이다. 두근 뭐라 잡어? 2알파와 알파라 잡어? 네, 좋죠. 큰일 날 소리를. 그치?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 2알파랑 알파를 수도 있죠. 그럼 알파가 부호가 반대면 되잖아. 천재. 그럼 얘면 두근의 합이 뭐야? 3알파지. 두근의 곱은 2알파제곱. 두근의 합이 알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알파제곱. 그럼 두근의 합이 뭔데? 2k 플러스 4야? 두근의 곱은 k제곱이지. 네.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눠서 이 알파지 지금. 네. 제곱하고 2 곱하면 k제곱 되라 이거지. 얘가 3알파잖아. 얘를 3으로 나누면 알파지. 네. 그걸 제곱해서 2 곱하면 얘가 되더라 이거잖아. 얘는 알파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다 이거야. 두 가지 식이 등장하죠. 됐니? 미신구 9 곱하자 그냥. 9 그러면 8k 제곱 플러스 32k 플러스 32는 9k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32는 0이다. 실수 k에 합 32가 나오는군요. 네. 마이너스 8k 제곱 뭐야 절대값 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32는 k 제곱. 넘어가면 9k 제곱 플러스 32k 플러스 32는 0. 뭐 해봐야 돼? 판별해봐야지. 실수가 나오는지부터 봐야죠. 16제곱 마이너스 32 곱하기 9죠. 이거 꼭 하면은 제곱을 한다니까 이거. 묶이지? 16으로 묶이죠? 16 마이너스 18 음수요. 옌갑죠. 그죠? 답은 디귿은 틀렸죠. 다음. 예? 예? 근데 이거 안 했나? 했지? 누구 질문? 못하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댔다? 풀이 어떻게 해? 나도 틀렸다. 도윤아 이거 어떻게 풀어? 그치 판별식 몇 번? 2번 쓰는 거잖아. 한다잉.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표현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한별식 3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8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야 이거 뭐야 얘 ky 플러스 3. 9야? 16
25y 제곱 30 마이너스 8k y 마이너스 네. 플러스 25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 그 다음 판별식 한 번 더 때리는 거지. 근데 얘들아 센스가 있으면 센스가 있으면 얘가 무슨 식이 되고 싶다. 이거 안 보여 이거? 너는 풀마 10 이렇게도 갈 줄 알아야지. 원래 판별식은 0이죠. 그러면 30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랑 10이 되는 걸 떠올려 보면 얘가 정수네 이런 거지. k가 오더라. 뭐 한 거야? 원래 여기서 판별식 한 번 더 때리는 거죠. 쌤, 근데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낸 다음에 인수분해 때려서 그런 거 없어요? 해도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데 틀렸어요. 또 계산하래 나보고. 직업 마렵다. 자, 마이너스 5x 구 x 제곱 16 25x 제곱 마이너스 6 k 마이너스 40 x k 제곱 플러스 24 어때? 아까 같은 지뢰 짐작이 어려워 이러면. 그래서 쌤은 보통 이 친구 여기 이게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야? 여기 문자가 나왔기 때문이야. 발전해야 돼 얘들아. 발전 더 발전. 여기 문자가 나와버리면 너의 제곱이 등장하면서 상수의 k제곱이 등장해. 그래서 계산이 좀 느려져. 근데 지금 k가 여기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 들어가길 바래? 상수항 취급당하길 바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에 이게 없거든 k가. 그렇지? 이런 건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kx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구 타겟팅? y를 타겟팅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나오면 x를 타겟팅하는 게 편해. 그냥 깨 같은 팁이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여기서 또 판별식 때리면 되나? 해줘? 괜찮아. 다음 52번 쌤 수업 써놨다고 지금 질문한 거야? 집의 밑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합니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100m여야 합니다. 누가 집을 이따구로 지어. 진짜. 너 여기 살고 싶냐? 자, 밑면 여기 x, 여기 y, 여기 z라고 할게요. 사실 조금 별로죠. 왜? 직육면체라는 말이 없죠. 그 밑면이 직사각형이랬지. 직육면체라고는 안 했잖아. 이래놓고 여기 안에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좀 문제가 있죠. 직육면체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게요. 근데 밀면에 대한 응? 뭐가 필요 없어? 아, 밑면만 가져가? 네. 쓰고요. 그렇구나. 밑면의 둘레 x 플러스 y 곱하기 2 너가 며칠에? 50이래. 집의 밑면의 넓이 xy가 800이어야 한다. 자, 대입하면 되죠. 사실 y 자리에 50 마이너스 x를 대입해요. x 곱하기 50 마이너스 x는
80이다. x제곱 마이너스 800. 음? 800.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800은 0이다. 1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양수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지. 2번 야 근데 누가 건축가가 딱 와가지고 2차 방정식 들이밀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가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밑면의 넓이만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 밑면의 넓이가 뭐예요? 800이었죠? 얘를 뭐 k 이렇게 잡자는 거지. 얘가 k가 되나? 그러면 25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나요? 너가 0보다? 아 k죠. 죄송합니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네. 그럼 k는 625 이하다. 이렇게 되죠. 하면 틀립니다. 감점 사항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얘는 실근을 갖는 거 아닌가요? 양수임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면 되지. 근데 서술형이잖아. 그러면 k가 625일 때 x는 25로 가능하다는 것까지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얘가 음수가 나오면 불가능한 거잖아 또. 그지? 까지 해야 감점이 없습니다. 다음 53. 아. 하하. 아니 마스크 갖고 와도 돼요? 왜? 쓰고 싶어서요. 어? 마스크 쓰고 메롱하려고 그랬잖아 나한테. 저 등식 제가 마이너스 16i가 되고 싶대요. 야, 기본풀이가 뭐야? 전개해. p제곱 마이너스 4q제곱 플러스 4pqi가 마이너스 16i다.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그럼 pq 나오지.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어떠한 복소수를 거듭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6i가 나왔대. 이거 거리가 몇이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이야? 이거 순서상 몇 콤마 몇이지? 0 콤마 마이너스 16이야. 거리가 몇이야? 16이지. 그럼 얘는 거리가 몇이었다는 거야? 4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서 16의 거리를 갖게 됐다 이거야. 근데 너 각이 몇 도야? 0 콤마 마이너스 16 하면 여기잖아. 마이너스 90이지. 그럼 얘 애초에 몇 도였다? 마이너스 45 또는 저쪽도 있지. 135도였다 이거야. 근데 지금 P가 뭐래? 0보다 크다 얘들아. 요쪽이다 이거지. 실수 부분이 양수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묻는 거죠. 그럼 여기가 45도고 얘가 P, 2Q죠? 거리가 몇이라고? 4라고요. 그러면 2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야 루트 2를 곱하면 4가 되니까.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너는 루트 2, 미안해요.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다 이거야. 이렇게. 이게 복소평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P는 2루트 2고 Q는 마이너스 루트 2죠. 이렇게. 이해했니? 그러면 너네 둘이 얘 두 실근이래. 그럼 A 마이너스 A는 뭐야? 두근의 합 루트 2죠. B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4죠. 답은 18이네요. 기본 풀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방금 보여줘줬잖아요. 아, 마스크 쓰고 왔었지? P제곱 4Q제곱 플러스 4PQI 너가 마이너스 16I 너가 0 너가 마이너스 16 P제곱은 4Q제곱과 같고 PQ는 마이너스 4다. 네. P제곱 Q제곱은 16이다. P제곱이 4Q제곱 4Q 4제곱이 16이다. Q 4제곱은 4다. Q는 루트 2 풀마 루트 2다 이거지. 근데 P가 뭐랬어? P가 무슨 수래? 양수래. 근데 둘이 곱했을 때 음수잖아. 그럼 Q는 음수더라 이거지.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면 P는 2 루트 2더라 이거지. 다음. 예? 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어. 얘를 fx라고 해봐. 자, 이건 진짜 잘하면 잘할수록 풀이가 빨라져. ABC였는데 CBA가 됐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역수를 근으로 갖는다 이 얘기 아니니? 너의 근이 뭐야?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지. 자, 얘 말고 얘를 fx라고 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f 24분의 3x 플러스 4가 되지. 너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뭐야? 봐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뭐야?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값이 뭐면 돼? 4분의 1과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알파 베타라고 잡아봐 이렇게. 그럼 얘가 알파가 되려면 3x 플러스 4는 24 알파죠. 그럼 x는 3분의 24 알파 마이너스 4인가요? 따라서 얘 두 근의 합은 3분의 2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얘가 베타가 되려면 3분의 24 베타 마이너스 4가 돼야 될 거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라는 거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야? 설마 통분하고 있어? 이거 안 보여? 이걸 뭘 따로 더하고 24를 곱해. 그냥 이걸 구하는 거지. 24 곱하면 6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거지.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잘하면 잘할수록 빠른 풀이가 등장하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 너의 두근이 4와 마이너스 6인데 개수를 반대로 썼어. 그러면 역수를 근으로 한다 라는 걸 떠올려 보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은 뭐다?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그럼 얘를 fx라고 하면 너는 얘가 되잖아. 근데 fx의 근이 뭐야? 얘네 둘이잖아. 좀 더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봐.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알파 베타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베타에 대한 식도 당연히 바로 보여야 돼. 여기만 베타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더한다 치면 이런 식이 등장한다 라는 거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만 대입해서 끝내주면 되더라 이거지.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너는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따라오거든? 이제 여기다 대입하고 자빠져 있어 이거를. 하나씩 대입하고 아 얘랑 얘가 근이구나. 더하자 이런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훌륭한 거지 뭐. 아니? 안 훌륭한데? 왜? 너무 매력적이에요. 기회받아. 얘들아 그 개념에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거 대표하고요.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근의 곱이 몇입니까? 1.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두근의 곱이 1이다? 단위원 위에 그 친구들 떠올라야 돼. 네. 그지? 복소평면 포기하지 마 제발. 자 여기에 a, b라는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있어. 네. 근데 이거 원의 방정식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잖아. 네. 여기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냐고? z바 아니냐고. 그러니까 켤레복소수와의 곱셈이 1인 친구들이 단위원 위에 있는 친구들인 거잖아. 그 두근의 곱이 1이다? 그럼 얘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이 위에서 누가 나오니? 자, 30도야. 몇 콤마 몇이지? 2분의 루트 3 콤마 2분의 1이 나와요. 네. 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얘가 근이래 만약에. 그럼 다른 한근은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그럼 두근의 합이 몇이죠? 루트 3이에요. 여기 루트 3이 나오면 30도다를 알아야 돼요. 물론 풀마인 거죠. 30도 관련이다. 다음 이 친구는요? 45도는? 45도는 어때? 2분의 루트 2 콤마 보자마자 x제곱 풀마 2배 하면 루트 2죠. 이거 하면 몇 도? 45도 관련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요? 다음 60도는 2분의 1 콤마잖아. 그래서 얘가 가장 유명한 누구야? 오메가들이지. 이렇게. 60도. 다음 i는 I. 0,1 아니야? 네. 실수 부분 몇이야? 0. 90도죠. 네. 다음 얘도 있잖아. 실수 부분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얘가 근이 풀마 1이라는 중근 갖는 쉐기들이 나오는 거고, 얘는 30도 관련이고 45도 관련, 60도 관련 이 친구죠. 얘는 풀마 i 90도 관련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대표적인 허근으로 등장하는 녀석들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아 45도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봐라. 베타가 뭐죠? 알파? 바죠. 네. 얘네들이 더했을 때 0이래. 무슨 뜻이야? 실수 부분이 0. 0이란 뜻이지. 네. 여기 있어 달라는 거지. 네. 몇 도라고? 45도라고. 봐봐. 1, 2. 두 번째. 3, 4, 5, 6. 여섯 번째. 7, 8.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8로 나눈 나머지가 뭐? 8번 하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 8로 나눈 나머지가 2와 6인 경우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다 이거야. 실수 부분이 0이었으면 한다 이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8로 나눈 나머지가 2, 6이라는 건 무슨 뭐 들어갔지? 4로 나눈 나머지가
2다와 같아요. 그죠? 위쪽에서도 1, 2, 3, 4 1, 2, 3, 4 이런 느낌이지. 몇 이하야? 4로 나누면 2번이죠. 나머지가 없잖아 지금. 만약에 여기가 50이었어. 그럼 어떻게? 50을 뭘로 나눠? 4로 나눠서 12 하고 나면 몇 개 남아? 우리가 원하는 게 나머지가 몇인 거? 2인 거. 답은 13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 추가돼서. 그럼 이 문제는 얘가 뭘로 변형될 수 있죠? 2로도 변형될 수 있겠죠. 여기에 올 때인 거죠. 더 어렵게 변형하고 싶어요. 그럼 뭘로 변형할 수 있을까? 루트 2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지.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버리죠. 실수 부분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8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7인 경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이해 안 돼요 하세요. 알겠죠? 다음 66. 이건 보셨어요? 이거 지금 이게 구하고 싶죠? 맞나요? 이건가요? 자, 물론 이거 전개해서 근각계실 관계 쓰셔도 돼요. 근데 x에 몇 대입해도 돼요? 신난다. 얘들아, 이 식이 뭐랑 같지? 근이 주어졌을 때 행동 강령 세 번째 인수정리 형태. x에 몇 대입?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야죠. 그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우변이 얘가 되죠. 1 플러스 6n 플러스 16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8. 이게 분모예요. 전개해도 무방해요. 근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 분해, 분자는 얘가 이거죠. 여기다 2 더하래. 6n 플러스 18이네. 여기다 몇 대입해라? 1, 2, 3 대입해라 이거지. 정리합니다.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7인가요? 분해, 분자는 6 곱하기 n 플러스 3이죠. 뭐 되니? 너 뭐 돼? 안 되지? 뭐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 밑에가? 여기까지. 만약에 나라면 저라면 역수를 취합니다. 저라면 역수 취해서 이게 보여요.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n 플러스 3의 제곱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라면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해도 돼요. 여기다 1, 2, 3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2 14분의 계산 느린 거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다음 2 대입하면 23분의 30 3 대입하면 34분의 36 계산하라는 거죠. 네. 너무 더럽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내가 참 항상 고민이야. 우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다음
70번. 뭐라고? 야, 이거 질문 안 해? 질문했네. 69번. 아니 복도 평면 아니에요? 별표 맞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졸라 잘 나와요. 왜요? 네. 이거 하고 쉴게요.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교현이? 첫 번째, 근이 주어졌어요. 행동 강령. 첫 번째 대입. 그렇지, 대입. 두 번째, 근계관. 근계관. 세 번째, 인수정리. 근계관 쓸게요. 네.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근계관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A. 곱하면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 너는 3B. 자,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수벌 A, B를 없애라는 거야? 알파, 베타를 없애라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 혹시? 안 하면 그냥 넘어갈게. 해요. 세요? 해요? 뭐가 그렇게 바빠 너는? 해요. 뭐 해? 아니 스캔이요. 왜 하는 거야? 네 중요하다 해서요. 뭘 없애는 게 좋을까? 이 생각까지 도달한 약간 미달인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 알파, 베타를 쓰니까 A, B를 없애야겠네? 이렇게 생각해. 어때? 안 돼요. 알파, 베타를 원하니까 A, B를 구해야지. 이해돼? 아니요. 봐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은 알파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제곱. 어때? 대칭이잖아. 이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니까 A, B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A다. A가 몇이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군요. 이 친구 그냥 전개할게요. 이번에는 알파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2알파 플러스 2베타. B 마이너스 2A 네. 플러스 4 네. 플러스 4는 3B. B는 4죠. 4. 따라서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허근이죠. 네. 근이 뭐예요? 반근 씁니다. 1 풀마 루트 3i죠. 아니 이 분해가 그렇지. 이걸 봐야지.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베타지. 네. 그러니까 나 그냥 플러스를 알파로 가져가도 괜찮지. 네. 그래 놓고 이 베타를 다 뭐라고 봐? 알파바 이렇게 봐도 되지. 네. 자, 그럼 간다. 조건 가야. 알파 n제곱의 실수 부분이 어떻대? 양수다 이거지. 알파의 n제곱하면 실수 부분이 양수예요 이런 얘기야. 이해했니? 조건 나. 알파 n제곱의 실수 부분과 알파 n 플러스 1제곱의 실수 부분이 같습니다. 이런 얘기지. 잘 봐. 얘들아 알파가 이렇게 생겼잖아. 각도가 몇 도야?
60도야. 거리가 2예요. 알파 제곱하면 우리가 제곱했을 때 이렇게 각각 들어가라는 거잖아. 그럼 중심 각도는 2배가 되고요. 120도. 거리는 제곱이 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 자, 갑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알파가 이렇게 있어. 알파 제곱은 여기 60도지. 알파 제곱은 몇 도가 돼? 120도가 되지. 이미 틀려 먹었어. 왜? 실수 부분이 어떠라고? 조건 나에 의하면? 같으라고. 같으라고. 근데 부호 자체가 다르잖아. 이건 같을 수가 없어. 이해돼? 부호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둘이 실수 부분이 같아? 이해됐니? 다음이야. 잘 봐. 얘가 만약 알파 n제곱이라고 생각해봐. 원래 요쯤인데 줄여서 쓸게요.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그럼 알파 n 플러스 1제곱은 어떻게 돼? 몇 도가 돼? 180도가 돼요. 그럼 잘 봐. 거리가 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와서 여기로 도착하겠죠. 근데 거리가 어떻게 돼 지금? 커져요. 2배가 되지 않니? 애초에 나보다 실수 부분이 더 왼쪽으로 가 있어. 근데 더 왼쪽으로 가래 2배만큼. 얘는 같을 수가 없어.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느껴봐. 이런 얘기지. 알파 n제곱의 실수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 어딘가에. 근데 알파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서 각도상 실수 부분이 부호는 같되 작아지라는 거야. 잘 봐. 잘 봐. 알파 한 번 더 곱하면서 나랑 부호는 같되 실수 부분 절대값이 작아져 달라는 거야. 그 상태로 2배 때렸을 때 나랑 실수 부분이 같아주세요. 이런 얘기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잘 봐. 여기 60도지. 여기가 1일 때 여기 몇이야? 그때 여기가 몇이냐고? 2라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알파 n제곱이야. 그럼 알파 n 플러스 1제곱은 60도만큼 회전하겠지. 그러면 그대로 거리를 똑같다고 가정하고 가면 여기잖아. 이 상태에서 거리가 2배가 되어달라. 그때 실수 부분이 같아달라 이 얘기잖아. 지금 조건 나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한 사람 손 들어봐. 다시. 이게 좀 어려워. 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최대치야 여기가. 외운다고 생각해. 이해하고. 잘 들어봐. 알파가 이런 친구인 거 이해했어? 대답해봐. 이해했어? 네. 그럼 각도가 60도고 거리가 2지. 이해했어?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각은 120도 2배가 되고 거리는 2의 제곱이 돼. 곱하기 2가 된다고. 그럼 알파가 여기라고 가정했을 여기가 알파야 만약에. 그러면 60도만큼 회전하면서 거리는 2배만큼 가달라는 거야. 이해했어? 못했으면 말해. 조건 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알파 n제곱의 실수 부분이 양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해돼? 잠깐만, 알파 n제곱이 어디 있으라는 거야? 이 세 개 중 하나에 있으라는 거야. 그래야 실수 부분이 양수가 될 거 아니니. 이쪽은 음수잖아. 실수 부분이. 충분히 변형 가능하겠지. 조건 가. 없애면 여기도 보란 뜻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조건 나 봐봐.
알파 n제곱의 실수 부분의 몇 배야? 2배지. 알파 n 플러스 1제곱의 실수 부분의 2배가 같다. 즉 둘이 실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지. 너네 둘이 실수부가 같다는 뜻이야. 이해하니? 근데 알파를 곱하게 되면 60도 회전하면서 거리가 2배가 된다며. 정희야. 만약 알파 n제곱이 여기라고 생각해봐. 그럼 60도 회전하면 알파 n 플러스 1제곱은 저쪽으로 가버리지. 그럼 나랑 실수 부분이 같을 수가 없다 이거야. 맞지? 여기면 어때? 60도 회전하면 여기로 가지. 맞지? 그럼 실수 부분의 부호는 같아. 근데 거리가 같다고 해도 이미 실수 부분이 나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서 2배 더 가달라면 얘가 어떻게 같겠냐 이거야. 너무 큰 차이가 나지지. 그럼 알파 n제곱이 여기면 어때? 60도 회전하면 여기지. 그 상태로 2배가 돼버리면 나랑 실수 부분이 같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거야 여기는. 거리가 각이 60도만큼 가면 실수 부분, 이 좌우 움직임만 보면 작아졌잖아. 절대값이. 그 상태로 2배 탕탕 치면 얘랑 같아져라 이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몇 도야 지금? 60도지? 여기 직각이야. 그럼 1대 몇이야? 2 아니냐고. 그 말은 여기가 1대 여기가 2면 이게 같은 실수 부분을 갖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능하다 이거야. 다음 여기가 알파 n제곱이야 여기가. 그럼 알파 n 플러스 1제곱은 또 실수 부분이 달라져서 부호가 달라져서 여긴 불가능하다. 다음 여기면 여기면 애초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미 실수 부분이 나보다 커. 근데 2배도 하래. 실수 부분이 같을 리가 없다. 다음 알파 n제곱이 여기면 60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서 2배 때려서 같아지는 게 가능하다 이거지. 자, 간다. 자, 조건 가에서 말하는 게 누구야? 봐봐. 8로 나눈 몇이야? 6이지? 한 바퀴 돌려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50이다 이거야. 1, 5, 0이다 이거야. 실수 부분 0보다 큰 쪽만 봐 이런 얘기지. 1호 0 1호 6이지. 6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세요. 1호 6인 거야. 근데 나머지가 6일 순 없잖아 그지? 1호 0인 거야. 얘는 뭐라는 거야? 가능한 게 어디야?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랑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라는 거야. 그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일 때야? 3, 0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야. 따라서 6에 배수일 때 가능하다 이거지. 답은 6이죠. 이거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6의 배수 몇 개? 16.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쌤이 좀 바꿔서 문제를 써줄게. 자, 알파가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1 플러스 i. 분모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곱하기 루트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봐봐. 쌤이 왜 루트 2를 곱한 형태를 가져왔을까? 여기서 각도를 몇 도만큼 가? 45도 가겠지? 근데 얘들아 45도면 1대 몇이야? 루트 2잖아. 그래서 여기서 45도만큼 가면서 거리가 루트 2배 되면서 실수 부분이 같아진다 이거야. 얘가 만약 루트 3이면 이건 가능한 경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여야 가능한 얘기야 이거는. 왜? 1대 루트 2니까.
그러면 답이 몇이야? 8이지. 이렇게 돌아서 처음으로 여기 탁 왔을 때부터 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다음이야. 응? 자, 아까 말한 변형이야. 아까 말한 변형이야. 자, 이 문제에서 좀 힘내. 조건가가 없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몇이야? 3이죠. 그지? 그래서 이 친구가 없어지면 이게 너무 쉽죠. 그래서 그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능. 가능. 이렇게 되지. 뭐의 배수? 3의 배수의 개수 3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몇 도도 나올 수 있어? 30도도 나올 만하지. 안 나와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30도짜리면 생각해봐.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30도면 1대 루트 3대 2죠. 그러면 얘에다 뭘 곱해서 얘가 돼야 돼? 루트 3분의 2를 곱해야 돼. 그럼 얘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i가 알파로 나왔다는 뜻이야. 이게 이해돼? 이게 나왔을 거야. 그래서 30도 가면서 루트 3분의 2가 돼서 실수 부분이 같은 이런 알파를 주어질 거라고. 그럼 알파가 뭐야? 루트 3분의 루트 3 플러스 어때? 복소평면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나 어려운 복소수가 등장해요. 이해가니? 그 규칙을 살피기 어려운 복소수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루트 3i 하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죠. 복소평면을 모르는 학생들도. 그냥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오류의 여지가 있어요. 어디? 여기서 60도 가는 경우도 케이스에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너의 실수 부분에서 너의 실수 부분으로 갈 때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것도 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 보이죠? 네. 그래서 얘는 이 친구가 이 각도 60도가 변형되지 않아요. 왜? 30도면 too hard. 45도면 too easy. 그래서 60도가 보통 유지돼요. 그럼 120도는 어때요? 경우가 너무 없음. 그래서 적당히 돌만한 게 60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 변형 정도 해봐야 조건가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없거나. 다음 조건나 변하지 않겠죠. 네. 이 친구 변하면 문제 자체가 너무 달라지죠. 네. 변해봐야 이런 문제 나와요 이제. 와, 이건 나오면 진짜 쓰레기야 이거.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60도 회전하면 지금까지는 실수 부분이 어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지. 여기서 2배 되면 2배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답이 되는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가 답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잡을까? 곱하기 4배 이렇게 하겠죠. 그럼 너의 실수 부분에 4배가 되는 여기가 답이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 해봐야 이 정도 변형이에요. 진짜 어려운 변형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해봐야 이 최소값을 구하지 않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고 이 친구 변형하거나 조건나는 잘 변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 복습해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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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간 걸리면 어떡해? 뭐라고? 맞아요. 70번. A가 정수, B가 3 이하인 정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은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a 제곱 마이너스 2b 너가 5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b 제곱. 근데 서로 다른 두 식은이네. 그럼 판별식도 써봐야겠네. a 제곱 마이너스 4b 너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 얘들아, a 제곱이 a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정수잖아. 그러니까 a 제곱이 2b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고 4b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맞죠? 네. 요거 이렇게 쓰고 네. 요거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면 어때? 얘가 몇이 돼?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존재하지 못해요. 정수 제곱이니까 음수가 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부터? 마이너스 2부터 가능하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b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얘들아 a 값과 b 값 중 누구의 값을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B. b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b가 3일 때 최대값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그건 생각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얘일 때는 a 제곱이 뭐야? 아. 0일이지? 네. 해봐야 0일이야. 이해해요? 네. 얘는 3 이하잖아. 아직까지 0일이야. 0이면 1. 0, 1, 4까지 가능하죠. 네. 1이면 0, 1, 4야. 맞나요? 아니죠. 네. 1이면 어때? 얘가 4 이상이 돼버려. 그래서 4밖에 안 되죠. 이제부터는. 다음 b가 2면 8 이상 몇이야? 9 이하야? 9밖에 안 되죠. 이해하니? 다음 얘는 3이면 12, 11 존재하지 못해요. 은희? 그러면 b제곱은 각각 4, 1, 0, 1, 2고 이때 a는 가능한 게 풀마 0, 풀마 1, 풀마 0, 풀마 1 약간 덕룡업 이런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정의가 싫대요. 여기 풀마 2 얘는 풀마 3이죠. 네. 그럼 최대값은 5인가요? 5? 5? 맞아요? 네. 여기도 5가 있고 여기도 5가 있죠? 최대값인가 봐요. 다음. 아, 서로 다른 두 식은이야? 네. 아, 뭐야. 얘가 들어가면 안 되네. 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네. 여기서 이거 안 되죠? 네. 얘도 안 되네? 얘랑 얘는 안 돼요. 이렇게? 그래도 5는 있죠?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어디 있어? 안 되잖아. 네. 마이너스 2네. 다음에 답은 1번인가?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 예? 예? 왜? a가 정수.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고 a제곱 마이너스 2b가 5 이하. 그러면 a제곱이 2b 플러스 5 미만 4b 추가. b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답이 2번이라고? 최값이 0인 거 아니에요? 최소값? 어디? 1 마이너스 1. 0이랑 마이가 되잖아. 되는데요? 0 마이가 안 돼 혹시? 되는데요? 최대값이 더 높은가 본데?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이면 0, 1. 0이면 1, 4. 1이면 4초가 7 미만 없어. 2면 8초가 9 이하, 9 있고 3이면 없어져. B제곱은 4, 1, 0, 1, 2 예? 9 제가 3 있댔잖아요. 또 이제 와서 그런다. 아, 9 없잖아 이거. 뭐야? 없잖아? 뭐야? 5 아니야? 얘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 이거 왜 2야? 4지? 멍충아? 7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다음에 5네요. 선전포고. 2번. 네움. 유화 금랑고 보라. 이와 금랑고. 왜 이와 금랑고야? 너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꾸면 저 안 했나요 이거? 했죠? 네. 일기시키면 P제곱이 P 플러스 3 했죠? 2번. 86이요. 정수 AB네.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야? 차수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기본 풀이가 뭐야? ax 9제곱 마이너스 bx 8제곱 마이너스 1을 해봐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나머지가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와요. 그걸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는 0. 얘가 0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x제곱 플러스 x가 1이죠. 이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이걸로 갈까요? 네. 그러면 a 곱하기 이거는 x의 x제곱의 4제곱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흔히 묶어버릴까 그냥? 묶어버리자.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을게. 그럼 이거 4제곱이 뭐야? 계산해 보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또 나눠 이렇게. 얘는 x 제곱의 제곱이잖아. 얘는 x의 x 제곱이잖아. 계속 낮추는 거야 이렇게. 뭐가 있어 이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x제곱 전 이렇게 보통 씁니다. 같은 차수끼리 세로로 많이 써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 그럼 또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취급해요. 그럼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21x 플러스 13이죠. 이렇게 이렇게 결국 이런 식이 돼요. 이게 계산입니다. 그럼 이 식을 이거 몇 차식이니? 2차식이지? 물론 A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B가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0이라며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널 인수로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쯤 되면 개수비교법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21A 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3A 플러스 21B x 마이너스 13B 마이너스. 그럼 너가 이런 형태다 이거지. K가 20이네. K가 마이너스 21A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뭐 예쁜 거 있나 혹시? 별거 없네 뭐. 마이너스 21A는 13A 플러스 21B와 같고 얘 마이너스 한번 곱하면 되죠?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되네요. 그럼 이거 두 개 써보자. 마이너스 34 A는 21B. 왜 이렇게 불안한 수가 나왔지? 이렇게 쓸게요. 21A 플러스 13B 플러스 예?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예쁜지. 예쁘지 않다니까. 그럼 A 대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계산이 틀린 것 같지? 21대 마이너스 34라는 거죠. 정수라며. 뭐 2번 찍고 끝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21이고 B가 마이너스 34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 42 마이너스 68을 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1 34를 보거나 그런 형태로 봐달라는 거잖아. 21 마이너스 34 대입하면 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번 맞나요? 네. 다음 좀 문제가 더럽죠. 94번. 자, 저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근의 합이 16이래. 그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봐. 두근이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돼달라는 거야. 그럼 아까랑 문제는 똑같지? 마이너스 8x가 알파 마이너스 2020이 되라. x는 8분의 2020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얘 두근의 합은 뭐가 돼? 얘랑 8분의 2020 마이너스 베타를 더하라는 거지 이렇게. 8분의 2 곱하기 202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네. 이거 몇이야? 16이죠. 505 마이너스 503. 다음. 별표. 별표 치세요. 자, 이건 푸는 방법을 외우세요. 유형입니다. 잘 봐. 자, 얘 근의 공식을 얘로 잘못 기억해서 한근이 1 플러스 i가 나왔대. 이 방정식의 올바른 두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네. 얘들아, 얘가 한근이면 다른 한근은 뭐야? 무슨 근이 나왔어? 허근이 나왔지. 그럼 이게 보여야 돼. 다른 한근은 1-i지. 맞아? 이해하고 대답하는 거야? 네. 왜 그래? 혈액은 켤레근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야? 실수일 조건이요. 원래 근의 공식이 뭐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럼 여기서 a, b, c가 실수라면 얘가 근일 때 1-i도 근이 되는 이유가 뭐였어? 허수가 여기서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 여기선 허수가 등장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걸 확인하고 이야기했었어야지. 앞엔 무조건 실수죠. 이 허수는 여기서 등장했다는 게 확신이 들어야 돼. 알겠지? 그니까 다른 한근은 얘라고 볼 수 있어. 그럼 두 근 더하면 몇이 돼? 2가 되지. 얘가 뭐야? 얘가 뭐야? 두 근 더한 게 뭐야? 두 근 더한 게 A분의 a분의 2b잖아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a분의 2b. 두 근 곱하면 몇이야? 2죠? 두 근 곱하니까 뭐 나와? a 제곱분의 합차공식이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b는 a고 c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가 되죠. 이해되니? 식이 두 개 나왔지? 문자가 몇 개인데? 세 개인데 무슨 뜻이야? 대입해봐. 근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세 개 나오면 오히려 과조건이죠. 구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구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알파분의 베타 구하래. 두 개이 뭐야? 마이너스 2와 1이네.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답은 2번이고요. 다음 98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얘도 별표를 쳐주면 좋겠고요. 자, 얘는 둘 다 바보죠? 네. x제곱의 개수가 1인 건 알겠어. 근데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럼 잘 본 건 뭐야? 성진. 상수항이지. 네. 상수항을 잘 봤어. 상수항이 몇이래? 마이너스 12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얘는 1차항을 잘 봤지? 더하면 몇 나와? 뭐 생각해야 돼? 수민이와 성진이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원칙을 풀었다. 다음을 읽고 2차 원칙을 옳은 그룹 했더니 알파 베타가 나왔다고 할 때 난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한근이 1 플러스 i래.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i야. 맞아? 이 문제는 오류죠. 실수라는 그렇지. 실계수란 말이 안 나왔어요. 이 문제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악 클라스. 얘는 그 1차항의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맞지. 1차항의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등장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야. 잘 봐. 우리가 배운 개념을 이용할 수 없다고 틀린 건 아니야. A가 몇이래? 1이랬지. 상수항이 몇이래? 마이너스 10이랬지. 1 플러스 i를 뭐 하라는 뜻이야 이건? 대입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대입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오. 네. 이해가세요? 근데 결국에 다른 한근은 1-i가 됩니다.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돼. 시험에서 이 정도로 딥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다음 몇이죠? 이제 여기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이 친구 어떻게 구해? 뭐 두근의 차의 제곱을 해도 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4 플러스 40. 답은 4번이죠. 자, 엄밀히 얘기하면 오류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과정상 오류예요. 이 문제 틀 자체가 실계수란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그 워딩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페이크를 쳤다고 보기 어렵다. 쌤이 약간 미달이었다. 다음. 오, 여기 다 넘어가도 돼. 오. 이거 다 넘어가도 돼. 다 풀 수 있는 거야? 104번 풀 수 있어? 안 풀어봐. 못 알아하지 뭐. 설명해야 돼 이거. 102는 할 수 있지. 못해?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정식을 떠올려? 저 fx는 알파 플러스 x 플러스 1.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얘 몇 차 방정식이야? 하면 fx가 몇 차인지 봐야지. 몇 차야? 2차지. 그러면 x 플러스 1을 빼도 2차지. 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지. 근이 몇 개야? 2개. 2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유형은 모르면 안 돼. 절대. 얘를 gx라고 생각해봐. 그럼 gx는 0에 몇을 대입하면 성립해?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모른다고 해. 그럼 gx는 뭘 인수로 가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갔지. 네. 최고차 한계수는 1. 2죠. 이렇게. 이 친구의 2차항의 계수를 얘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2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야?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거야. 이해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래죠. 뭔 말이니? 이거라는 거죠, 지금. 그럼 fx는 뭐예요? 네, 왜 하니 도대체? 문제에서 뭐 구하래? f1 구하래. 이거 항등식 아니니 1 대입하는 거지. 그치? fx 구하러 가면 안 돼. 다음 문제. 자, 얘는 뭐 하래? 잘 봐. f 알파는 베타지. 문자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지. 아, 졸라 싫어.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만들고 싶지. 그때 이용하는 게 뭐야? 근계관이에요. 이런 거 외워주셔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니? 2죠. 알파 베타는요?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근의 합에 의하면 베타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두근의 곱에 의하면 베타는 몇이 돼요? 알파분의 2가 되죠. 자, 얘를 선택할래? 얘를 선택할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f 알파는 베타라며. 그럼 여기에 2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게 예뻐 보여? 아니면 알파분의 2가 나오는 게 예뻐 보여? 왼쪽이 예뻐 보여야 돼. 왜? 얘는 다항 방정식이 아니야. 문자가 분모에 등장하면 안 좋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양변의 알파를 곱하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 얘는 2차예요. 얘는 3차가 됩니다. 차수를 굳이 불필요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적절한 거죠. 근데 문제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다는 거지. f 알파는 베타분의 1.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왼쪽 오른쪽 뭘 이용하는 게 편해요? 이럴 때 오른쪽을 이용하는 게 편하지. 그치?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둘 중에 적절히 사용해줘야 된다. 근데 얘들아, 일로 가서 풀리는 건 일로 가도 풀리고요. 일로 가서 풀리는 건 일로 가도 풀리는 거야. 어떻게든 둘 다 풀리는 그 메커니즘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차수가 늘어난다는 거지. 지금 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는 간다.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떠올리는 거죠. 넘겼어요. 그럼 얘 두근이 뭐예요?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입니다. 근이 뭐예요? 근이 뭐냐고요? 얘들아, 응? x에 며칠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알파나 베타를 넣으면 성립한다 이 얘기야. 얘들아, 베타 자리에 2-알파를 넣어서 이렇게 됐으면 f 베타는 2-베타가 되는 거야. 형태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의 두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이거야. 그러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무슨 정리? 인수 정리에 의해서 너가 뭘 근으로 가죠? 뭘 인수로 가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고 이렇게. 이거 보고 무슨 함수? 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차 함수. 빼서 함수화한다 이거야. 그냥 너에서 너를 빼가지고 바로 함수화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스킬이에요. 최고차 계수 며칠에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K 잡고 최고차 계수를 알려줄 하나의 조건이 더 등장할 거란 뜻이에요. 알파 베타 두근으로 하는 거? 저 친구죠.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K 곱하기 이게 뭐랑 같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같다는 뜻인 거야. 그럼 1 대입해서 3이다. f1이 3임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달라는 뜻이죠. 이해했니? 다음 자 이거 한번 보여줄게.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알파를 한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정식을 떠올려요? x fx 마이너스 2는 0을 떠올려요.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알파 베타 넣으면 성립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쓰는 거 생략한 거예요. 그럼 뒤에 몇 차가 또 있어? 1차가 또 곱해지겠지. 여기를 ax b 플러스 b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문자가 몇 개니? 2개지. 근데 식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어. 여러분 봐봐. fx에 어떤 인수가 곱해지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 뭐냐? 일단 x에 몇 대입해 볼 거야? 1 대입해 볼 거지.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다. 뭐? 너에 곱해져 있는 너가 0이 되는 x값 또 대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fx에 관계없는 식이 하나 등장하잖아. 그래서 x에 몇 대입하는 거야? 0 대입하고 1 대입한다 이거야. 얘도 똑같이 풀린다는 거지. 근데 굳이 불필요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문자를 하나 더 만들어준 거라는 거야. 불필요한 문자가 하나면 됐는데 2개를 만들어주면서 식을 하나 더 얻어오는 거지. 불필요한 행위다 이거야. 이해가니? 그럼 얘 봐봐. 104번 봐봐. 자, 문자를 하나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베타 대신 뭐 쓸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죠? 3이군요. 알파 베타는 1. 만약에 베타 대신 3-알파를 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3-알파의 F알파는 1이자.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차수가 하나 올라간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얘를 이용해봐. 베타가 뭐야? 알파분의 1이지. 이 근본을 모르면 이 행위가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너무 좋은 행위죠, 이거. 양변의 알파를 곱하는 거야. 그럼 F에 무언가 곱해져 있지 않은 자연스러운 차수가 가장 낮은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럼 뭘 떠올려? fx
마이너스 x는 0을 떠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두근이 뭐랑 뭐야? 알파 베타다 이거야. 그럼 너가 뭘 인수로 가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이것도 보여? 여러분 이거 최고차항 계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그게 나오던가 얘가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씩만 나오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를 바로 주던가 아니면 구하라고 하나의 값을 주던가 이런 거지. 그러면 0 대입해서 최고차항 계수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3 대입해서 F3만 구해주시면 끝난다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105번. 자, 얘는 어때요? 열받는 게 하나 있어요. 볼까요? 그쵸. 안에 fx를 쓰기 곤란한 형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알파 제곱이잖아. 어때? 무슨 생각이 들어? 차수가 높다.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이거 볼 줄 알아야죠. 차수가 높으니까 대입이죠. 그럼 얘는 f 2알파 플러스 1은 베타다 이렇게 되죠. 또 욕망에 사로잡혀야 돼. 어떤 욕망? 더 예쁘게 못 만드나? 차수는 이거 1차식이라서 차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최대한. 그러면 차수를 건드리지 않고 변화하는 방법은 두근의 합이죠. 알파는 뭐랑 같아요? 2 베타와 같나요? 네.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F 뭐가 나와요? 5 2베타 나오나요? 이게 최선인 거예요. 얘는. 더 예뻐지지 않잖아요. 얘가 최선이에요. 그러면 2알파 플러스를 놔두고 뒤에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 그냥 변화하면 되겠네. 2 알파 이렇게 써주세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가 1차식이면 얘 차수는 변하지 않겠죠. fx와 차수는 동일할 거예요. 그럼 f 2x 플러스 1 넘깁니다.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근이 뭐죠? 알파 베타다 이거예요. 그럼 너는 또 뭘 인수로 가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죠. 여기 그냥 얘가 있으니까 여기 인수로 갖는다는 게 아니지. 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같으니까 바로 쓴 거야. 최고차항 계수는 어때? 2차 함수 fx 최고차항 계수 몇이었어? 1이었어.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 4겠죠. 이해돼요? 2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등장했다 이거야. 문제에서 f 몇 물어봐요? 3 물어보자. 그럼 fx 어떻게 구해요? 근데 왜 개수가 4예요? fx가 이런 형태 아니니? 그럼 f2x 플러스 1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4x제곱이 나왔다. fx 어떻게 구해요? 물론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널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굳이 문제에서 fx 구하래? 아니 f3 구하래. 너가 3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x에 몇 대입해요?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f3 마이너스 1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f3은 마이너스 7. 5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106번. 그럼 이제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알파 어떻게 바꿀까요? 합이용이에요? 고비용이에요? 곱이 좋겠죠. 곱을 이용해서 분모로 베타를 깔고 양변에 곱해줘서 차수를 내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이죠? fx 최고차항 계수 줬나요? 안 줬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 두근에 대해서 P-Q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 뒤로는 같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